하는 편이거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통가라고 부르며 저는 아이온큐에 손을 좀 안녕하세요, 연희 정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랜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을 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영상을 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금융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달러 환율도 올라갔고 또 채권 수익률도 4.5를 막 찍으면서 사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에서는 더욱이요. 그럼 미국 시장은 좋았냐? 사실 뭐 좋아 보이긴 했어요. 뭐 나스닥 오르는 거 보면 좋아 보이긴 했는데 사실상 까보면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수혜 업종들은 엄청난 폭으로 오르고 또 내기도 하고 오늘은 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빅테크 기업들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사실 당선되기 전이나 후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살짝 회복을 하는 것 같더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금융 변동성이 안정됐다라고 하기는 지금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완전히 정권을 이양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에 관련된 업종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장보다는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장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만 트럼프가 또 보호주의 무역을 권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으로 해야 되는 나라인데 사실 좋지는 않죠. 정책 방향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완전히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1기 트럼프 때, 아니 원전자연 아니고 1기 트럼프 때도 트럼프가 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500포인트 오르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원점으로 회복되는 박스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또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단정을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1기 트럼프 시대 때를 봤을 때 당시 미국 주식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가 7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사실 저 역시도 미국 주식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를 3년 동안 계속 아니죠. 거의 횟수로는 6년째 해가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를 잠깐 아주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야수의 심장을 한번 맛보고 또 보내주고 이제 빈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기 주식 투자로 어떤 걸 또 집어넣으면 좋을까. 그래서 IT 기업들 중에서 골라보고 있었는데 이 두 개의 기업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온큐와 팔란티어입니다. 요새 핫한 그런 주식이기도 한데요. 이게 과연 제2의 엔비디아. 사실 이제 제2의 엔비디아라고 부르면 안 되긴 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존이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랑 비교를 해야 맞는 것 같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사실 양자 컴퓨터를 다루는 쪽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IBM 이런 데에 좀 갖다 붙여야 되지 사실 엔비디아랑은 약간 결이 다르지만 이 성장 속도, 주가 성장 속도가 결이 비슷하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팔란티어부터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AI 플랫폼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업종만 들었을 때는 작년에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미 만들어진 지 20년이 된 기업입니다. 뉴욕 거래소 짬밥을 조금 먹은 기업입니다. 창업자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페이팔을 창업한 피터 틸이 페이팔을 eBay에 넘기고 나서 받은 자금으로 창업한 게 바로 이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이름 자체가 약간 영화 속에 나오는 소재에서 따온 건데요. 그 반지의 제왕에 보시면 되게 위험해 보이는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사루만이 약간 이거 수정구슬 같은 걸로 막 다 감시를 하잖아요. 그게 팔란티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즉, 이 팔란티어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되게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뭐 20년 전에는 이런 게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하지만 이런 팔란티어를 좀 밀어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였습니다. 네, CIA나 FBI
NSA 이런 곳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일부러 맡기면서 돈을 맡기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는 쌓이면 쌓일수록 학습이 되고 발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투자는 투자대로 해주고 하다 보니까 팔란티어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정보국에서도 플랫폼에 납품하고 있고 이제는 일반 기업에게도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사, 재무, 그런 제품 관리에 관련한 그런 빅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출 같은 경우가 늘 적자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 2023년에 첫 흑자를 달성했고요. 이번 연도에도 AI 열풍에 힘입어서 매출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원해 줬을 만큼 국방 플랫폼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게도 납품할 가능성이 또 높고 민간 기업에게도 많이 수주를 한다면 매출은 더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완벽하게 잡으면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처럼 딱 잡으면은 확실하게 보이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얘가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제2의 구글이 되겠다라는 건 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보통 미국 주식의 경우 EPS 곱하기 ROE를 하는 편이거든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이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평가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거의 60배? 60배 가까이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좀 눌리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많이는 되지 않은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업종 아닌가, 이거 사기 아닌가 이런 것들이 항상 도마 위에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실적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어요. 작년 매출에 비해서 10%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1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22년, 3년, 4년, 3개년 연속 누적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직까지 이 상용화가 안 되는 과정에서도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온큐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을까 봤더니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공군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가지고 돈을 받게 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코로나 시대 많이 들었던 거기랑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암 정복 가능성에 대해서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는 등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되겠지만 이렇게 일반사 기업하고도 양자 컴퓨팅 기술이 필요한 곳에 협업을 한다면 충분히 더 큰 수익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자체가 정말 반도체의 끝, 컴퓨터 최정점에 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슈퍼컴퓨터가 100만 년 동안 처리할 일을 양자 컴퓨터는 단 1초면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나라에서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터 업종은 앞으로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기술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게 아이온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하나는 초전도체 방법이고 하나는 이온 트랩인데요. 초전도체 방식은 IBM이 대표 주자로 나가고 있고 이온 트랩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큐가 비슷한 양자 컴퓨터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제일 매출이 높이 더 안정적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구현을 하겠지만 다른 사업들도 많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업종 자체로 팍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를 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적정 주가가 사실 여기도 구하기가 애석합니다. EPS는 여기는 0.1 수준도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가 돼야 정상입니다. 네, 돈은 벌긴 버나 이 주가 대비
이익이 아주 작다는 소리죠. 주가가 아주 작으면 EPS가 높아졌겠지만 이익은 작은데 주가가 높아져서 마이너스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고평가된 상태인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 공개에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큰 상승을 했지만 만약에 실적이 주춤하면은 또 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나오게 아니어서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을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뭐가 더 안정적이냐 물으면 둘 다 안정적이진 않지만 팔란티어가 그래도 수익이 좀 더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고 나스닥이 이번에 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뭐가 더 성장 잠재력이 높은가라고 물으면 저는 아이온큐의 손을 좀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양자 컴퓨터 자체는 꿈의 기술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전력이 작년에 대비해서 2배 더 많이 썼다고요. 왜냐면 고도화된 기술을 쓰고 빨라지는 컴퓨터, 뭐 HBM 이런 거 다 갖다 넣으면 전력이 막 2배, 3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전압 다시 새로운 걸로 바꾸고 스마트 그리드로 해야 된다, 신재생으로 해야 된다, 원자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전력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할 경우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전력 이만큼 쓴 거를 전력 이만큼 쓰고도 해결을 할 수 있고 사실 친환경 기술이라고도 사실 생각을 해요. 얘는 친환경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미래를 좀 길게 보면은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언제는 올 거니까. 근데 그때 엔비디아처럼 시장 점유율을 딱 잡을 수 있는 게 아이온큐가 된다면 정말 제2의 엔비디아가 되겠지만 만약에 뭐 또 다른 대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게 되거나 한다면 또 슬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제가 엔비디아가 언제 실적이 플러스가 되는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늘 실적이 플러스였어요. 뭐 10년 전, 15년 전에도 계속 플러스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걔는 좋은 수익형 모델을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투자 제대로 하고 GPU 엔진까지 제대로 넣고 해가지고 팡 터진 케이스라면 여기는 아직 뭔가 업종 자체도 아직은 불안정하고 수익 자체도 막 불안정 보니까 얘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거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들고 간다 하면은 불안성이 조금 커요, 여러분. 네, 생각보다 뭐 많이 눌렸을 때 한 몇 개씩 그래도 나중에 한번 짧게 효도 관광 보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정말 엔비디아처럼 약간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나오기 시작하네?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팔란티어가 AI 플랫폼에서 딱 잡기 시작하네?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에서 시장 점유율을 딱 잡고 가네? 하면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되는 거죠. 막 지금부터 미리미리 선점을 하면 떼부자가 되겠지만 아닐 경우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뭐 작년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거다 하면서 막 떠오른 뭐 $10 아래 주식들 중에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90% 이상 떨어진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기업이 유지되었던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친구들이 그 명맥을 이어온 거는 그만한 좀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국방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업종들과 기업들은 조금 더 눈여겨봐도 될 것 같아서 뭐 단기로 좀 보시거나 많이 눌렸을 때 하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럼 제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 세 번째 자리에 들어갈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